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명란젓 가공과 검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명란젓 유통과 소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판용으로 제조된 명란젓은 주로 조선 내뿐만 아니라 조선 외에서도 소비되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이 일본에서 소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명란젓은 생명태, 건명태 등과 마찬가지로 일반 조선인들이 좋아하였지만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에게도 사랑받기 시작하여 수요가 조선 내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수요 확대와 함께 시판용 명란젓은 원산, 부산을 주요 수출항으로 일본의 시모노세키, 오사카, 고베, 스루가 등으로 보내졌습니다. 예를 들어 1923년에는 인천 340톤, 부산 343톤, 기타 268톤으로 합계 951톤의 명란젓이 일본의 시모노세키에 807톤, 오사카에 52톤, 고베에 10톤, 스루가에 8톤, 도쿄 3톤, 모지 3톤, 나고야 2톤, 하카타 2톤, 기타 63톤으로 합계 951톤이 수출되었습니다. 수출에서는 인천, 부산, 원산, 신의주 및 육상적경 지방을 통해 89톤의 명란젓이 중국의 안동, 평텐, 칭다오 등으로 보내졌습니다. 기업품으로서의 명란젓의 수출은 1차 세계대전 시기에 급증하여 전후 공황기에 약간 감소하였지만 그 후 보합세였다가 1930년대에 증가로 변하여 1935년, 36년에 약간 정체가 있긴 했지만 해도 다시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낳은 요인은 원료인 어란의 확보, 즉 명태 어획량의 증가가 크게 영향을 미치었던 것은 물론이지만 함경도 지방에 채취된 어란이 모두 시판용으로 가공되어 검사를 받고 수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수출률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총독부 통계를 그대로 이용한 수출률이 100%를 넘는 경우도 있고 특히 1910년대는 상하 변동이 매우 뚜렷했습니다. 그것은 1차 세계대전 시기에 격렬한 시황의 변화를 반영하는데 당시 통계는 미비한 점도 있고 조선 내 고춧가루를 뿌린 명란젓, 일본어는 가라시 멘타이코의 제조 전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명태 어란의 축에 기초한 수출률에 주목하면 조선 내에서 생산된 명란젓의 20%가 일본으로 수출되었는데 1920년대 후반에는 조금 상승하였고 1929년에서 1930년에는 90%를 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명태 어획량이 증가하여 종래보다 수출량은 급증했지만 그 비율은 오히려 저하하여 1939년에는 20% 수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초에 걸쳐 수출률은 왜 그렇게 높아졌을까요? 여기에서 수출 가격과 제조 가격을 비교해 보면 수출 가격이 제조 가격을 상회하고 있고 그 가격차, 즉 이윤이 수출업자에게 큰 인센티브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대공황기를 계기로 제조 가격이 급락한 것에 비해 수출 가격은 그만큼 하락하지 않았고 수출업자로서도 적극적으로 일본으로의 수출을 도모하여 이익을 유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함경남도로부터 해상 운송도 이루어졌지만 다수는 철도를 이용하여 인천과 부산으로 보내졌고 그 외 일본으로 수출되었습니다. 1933년에는 조선 총독부 철도국과 소운송업자인 조선운송 사이에 15% 운임 환불 계약이 체결되어 명란젓 업자들의 운임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또한 평양 원산간을 연결하는 평원선의 단계적 개통은 함경남도로부터 육송 비용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1934년부터 명란젓 검사제가 시행되자 일본에서의 평가도 높아진 것은 이미 지적한 대로입니다. 이처럼 수출의 동향은
일본의 수요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지역에서 명란젓이 주로 소비되었을까요? 그림을 보면 함경남도의 시판용으로 제조된 명란젓은 제국 내에서는 일본 중에서도 시모노세키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소비량은 시모노세키에서만 시판용 명란젓이 거의 소비되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으므로 소비지라기보다는 발송지로서의 송출량을 나타내고 있을 것입니다. 즉, 시모노세키 항으로 보내져 규슈와 산요 지역 등에서 명란젓이 많이 소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산 명태알 소금절임이 동일본을 중심으로 소비되었다고 한다면 시모노세키에서 모든 명란젓이 소비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조선 내 체류자 가운데 출신자가 많았던 서일본을 중심으로 소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명란젓 수송이 선박에서 철도로 바뀜으로써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명란젓은 절인 후 10일 전후가 가장 맛있고 영양가도 높기 때문에 업자 간 거래에는 시간 단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명란젓이 출하된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바다가 거칠어지는 시기이기도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철도 수송이 선호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보내지는 명란젓은 일단 부산까지 보내졌고 소형선을 이용해 시모노세키까지 보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1940년 발송지의 비율을 시모노세키 69.5%, 경성 15.2%, 부산 9.1%, 기타 6.3%를 기록하여 시모노세키가 일본 유통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함경남북도 두 지역의 생산자로부터 도매업자나 수출업자를 통해 조선 내 주요 도시나 일본에까지 이르는 푸드 시스템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1937년 이후 함경남도에서 명란젓의 출하 및 판매 통제가 실시되자 명란젓의 푸드 시스템은 시장 기구에 의한 자유 판매가 허락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란젓 제조업자는 어업조합에 명란젓 전량을 위탁하고 어업조합은 어업조합연합회 줄여서 어련에 판매를 재위탁했는데 현품은 각자 보관하고 출하 및 판매에 관해서는 어련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련은 시모노세키의 출정원을 파견하여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면서 적시에 적당량을 출하하여 수요 조절을 도모했고 제품을 가장 유리하게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어련은 함남 명태 어람 판매 통제조합 및 조선 어선조합 중앙회 사이에서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함남 명태 어람 판매 통제조합은 조선수산개발 주식회사, 일본물산 주식회사, 하야시 카네 상점, 미찌불산 주식회사, 미쯔비시 상사 주식회사의 5회사로 구성되었습니다. 표의 판매 가격표는 함남어른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조선어업조합 중앙회, 판매통제조합, 제조업자 조합에서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된 함남 명태 어람 판매 가격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제조업자 실수령의 가격에 대해 함남 어렴과 통제조합이 각각 4%를 곱해서 수수료를 징수하였고 일본이나 조선의 원매조합으로 건네지면 이 조합은 5%를 곱해서 명란젓을 도매업자에게 건네주고 도매업자는 다시 6.6%를 징수해서 소매업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조선 내 판매는 조선어업조합 중앙회가 독점적으로 하였고 각 지역의 수치조합을 경유하여 도매상, 소매업자, 소비자 순으로 명란젓이 판매되었습니다. 만주, 중국 화북에서는 조선수산개발 주식회사가 수출 허가를 받아 이송했습니다. 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일본 방면으로는 우선 명란젓이 함경남도에서 시모노세키로 이송되어 일본 측 원매조합에게 인도되면 원매조합은
각지의 도매상에게 판매하고 도매상에서 소매업자에게 건네줘 소비자에게 판매되었습니다. 도쿄 방면에서는 홋카이도산이 견고한 지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간사이 서쪽 산요 규슈 일대는 조선산의 개척 상권으로서 소비량이 줄곧 증가 일변도에서 각지에서 물건 부족을 알려왔습니다.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6단계를 거쳐 수수료, 이익금이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간기관에 의해 다에게 수수료나 이익금이 착취된다고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통망 통제는 함경북도에서도 진행되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유통 경로는 통제 배급 회사에 의해 이론적으로 통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팔아넘기는 모든 수산 제품은 산업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도수산에 어련 각 어업조합, 정어리 정치망 조합, 저인방 조합, 통제 배급 회사, 한북수산가공 등의 위원으로 구성된 함경북도 수산물 가격 조정위원회가 결정하는 적정 가격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942년 11월 27일에는 조선총독부가 주최한 조선산 명태어란 배급 통제협의회에서 조선산 명태어란 배급 통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 수준에서 이루어지던 명란젓 배급 통제가 전국에서 이론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그림과 같이 각도 어업조합 연합회가 지파를 담당하고 그것을 조선어업조합 중앙회에 위탁하여 중앙회는 이론적으로 지파를 한 후 배달지별로 배급조합을 설치하여 입하한 물건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즈음하여 경성, 부산 각 지국 배급업자가 합류한 조선명태어란조합은 명태어란 선내 배급조합으로 재편되었고 함남 명태어란 판매 통제조합, 한북수산물 통배 주식회사, 조선명태어란 배급조합 중에서 일본 수출의 실적을 가진 자들로 명태어란 일본 배급조합이 조직되었습니다. 또한 조선명태어란 판매 통제조합, 한북수산물 통배 주식회사 및 조선명태어란 배급조합에서 명태어란 수출조합이 조직되었으며 중앙회로부터 배급을 받아 각 지역에 배급했습니다. 이에 따르며 예전보다 배급 단계가 줄었고 수수료도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푸드 시스템을 둘러싼 배급 통제 진정과 함께 제조 가격과 수출 가격의 격차가 축소된 것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한국어로 명태로 불리는 스케토 따라 어란을 이용한 명란젓이 재래적인 요소가 대단히 강했습니다. 명란젓은 조선에서 시작되었는데 식민지에게는 이미 조선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는 명태는 그대로 식재료로 애용되기보다는 주로 다른 잡어와 함께 가마복고로 소비되었는데 명태어란을 식염과 고춧가루 각용한 명란젓이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에게 알려져 선호되고 그들의 출신지인 서일본을 중심으로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명태에 비해 명란젓의 가격이 수요 확대로 인해 상승하였고 이것이 일본을 포함한 제조업자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유도 요인이 되어 자가소비용 외에 판매용 명란젓이 대량으로 가공되었습니다. 이 명란젓은 중매인의 손을 거쳐 시판용은 조선 내에서 팔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으로 수출되어 자유 판매되었습니다. 상품으로서의 명란젓의 시장 확대는 일본의 수요와 강하게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상품화의 인센티브는 명란젓 가격이 저하하는 세계 대공황 시기에 더 커졌습니다. 즉 일본의 수요로 인해 명란젓 수출 가격과 가공 가격과의 가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수출률이 오히려 높아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확대가 가능하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은 명태의 대량 어획에 있었다는 것도 놓칠 수 없습니다. 즉 동력 근대화와 저인망 도입이 명란젓 가공과 수출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의 재래어업과 동력선에 의지한 생산성 높은 일본인의 기선 저인망
어업 사이에 갈등이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시판용 명란젓의 증산과 함께 주산지인 함경남도에서는 1934년부터 행정당국에 의한 검사제도가 시작되어 양질이면서도 위생적인 명란젓 가공이 강조되었으며 그것이 일본 시장에서 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수요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조선철도국이나 조선운통 사이에서 운임 환불 계약은 운송비의 절감과 명태 수송의 신속화를 가져왔고 조선과 일본과의 유통 네트워크는 긴밀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후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 7월에 시판용 명란젓 가공이 허가제로가 되었고 연 500통 미만을 생산하는 영세업자들의 공동 작업장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제조업자를 묶는 생산조합이 잇따라 설치되었으며 그 아래에 그때까지의 개별 공장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수산물 가격조정위원회의 명란젓 가격, 생산비는 물론 적정 이윤이나 각종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명란젓 업계의 재편은 함경북도에서도 실시되었고 1941년에는 조합의 조직과 검사가 도입되었습니다. 동일한 조치가 강원에서도 시행되었다고 생각되는데 1942년에 이르면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의 명란젓에 대해 조선 전역에서의 배급 통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함경도 지역의 생산지에서 시모노 새끼를 유통의 거점으로 하여 서일본 소비지까지 가는 그런 배급 네트워크가 통제받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가소비용으로 만들어져 일부만이 현지에서 판매되었던 명란젓은 일본의 기호품이 됨으로써 상품화되었고 위생 및 품질 관리가 이루어져 전시회에서 국가의 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맛은 제국의 맛이 되었고 전후의 해방과 분단을 겪으면서 그 새로운 맛은 사라지지 않고 식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해방 후 한국은 주요 어장에서 격리되고 그 후 난핵으로 명태수산 자원은 고갈되어 버려 북태평양 원양어업이나 미국과 러시아 양국으로부터 원료 조달에 의지하여 해방 전 수준의 가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방 후 명란젓 가공을 담당한 것은 강원도에 정착한 실향민들이었는데 러시아산 명란젓의 입찰지로 등장한 부산이 새로운 주산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원료 조달로부터 가공 과정을 거쳐 나아가 소비에 이르는 구조는 지극히 국제화되었고 푸드 시스템은 매우 복잡한 것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러시아나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어란을 원료로 하여 주산지인 후쿠오카에서 국내 제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소비량의 일부를 한국이나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명란젓은 일상생활에서 선호되고 지금은 한국보다 소비량이 많아졌고 명란젓 파스타를 비롯하여 최근엔 새로운 레시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미 멘타이코가 명란젓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맛의 재발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명란젓과 제국, 맛의 교류라는 주제로 조선의 재래적인 식품이었던 명란젓이 대량으로 생산되어 일본으로 수출한 후 일본인의 입맛에 정착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7번째 강의에서는 소주의 재조합, 산업화, 대중화라는 주제로 조선의 술이었던 소주가 식민지식의 양조기술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술로 전환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